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최근에 정보가 좀 많았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죠.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연구하고 있고, 또는 이 주제, 건강과 다이어트 그리고 삶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가, 여기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마음이 되게 잘 맞았고 잘 통했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밝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되게 서로 바빠져서 연락을 못하고 지낼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변 분들한테. 그걸 겪고 나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삶이 얼마나 못났는가예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런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또는 부끄러움,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느꼈던 것은 사실 우울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사건, 그 일로 저는 친구를 보냈고, 그때 내가 이 삶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되게 정반대였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연관이 깊은데요. 제가 그 첫 번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되게 가까운 여자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친구였는데,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도 자신도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되게 충격적이고 미안하고 되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왜냐면 그 친구는 거의 저랑 한 6년 정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친구가 항상 잘 지내는 줄만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 그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듣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우울증의 시작에는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그리고 잘못된 식이장애가 왔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식이장애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몸의 기능들이 망가지고 몸과 마음이 같이 망가진 거죠. 그 친구의 이야기 듣고 처음으로 어렴풋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을 겪고 내가 다이어트를 직접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가 뭔지,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에 있는 이런 자료들 찾아보면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생물학이나 이런 기초 생명과학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창 기존 다이어트 방법들이 되게 빠삭하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거기에 익숙해 있을 즈음에 뭔가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단서를 보게 되고요. 그 단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음식과 관련해서, 영양학과 관련해서 믿고 있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들이었고요. 우리가 믿고 있던 다이어트 방법들이 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엔 계속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찾아서 읽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굴러갈 수 있을까, 거짓부렁이 위해서. 되게 충격적이죠. 특히 유난히 건강이나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뭔가 이상한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의사라는 의학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굉장히 많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람이고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건은 제가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사람들과 되게 만나면서 다이어트 인터뷰라는 걸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났어요. 되게 많은 여성 지인들이었죠. 또는 지인의 지인이기도 했고요.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런 식이장애에 대해서 목격하거나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가 라포가 형성되면 되게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저에게 본인의 다이어트 식이장애, 폭식증과 같은 것들, 이런 경험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이나 또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살을 뺐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는 시선, 인정들, 칭찬들이 있는데 이게 유지되지 못하고 요요가 와버리면 그 일들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괴감을 주고 우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정보들, 이런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련해서 되게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들을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미디어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미디어, 뉴스나 TV나 SNS 공간들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좀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되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가 되게 명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에 관련해서,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미디어를 만들자. 이게 제가 그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쌓아나가고 정리해나가고 하루하루 밟아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운이 좋다면 올해 말쯤에 책이 나오겠죠? 돈을 많이 버는 거나 유명해지는 것들은 크게 동기를 못 받아요. 그냥 우린 인생을 한 번을 사는데 그 인생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누군가가 돈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지켜보는 게 제 삶의 어떤 꿈이자 그냥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한 10년 정도 또는 20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제가 충분히 능력이 된다면 의사 되고 싶습니다. 의전원이든 의대든 가기 위해서 나름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이어트나 당뇨를 중심으로 다루는 어떤 내분비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의 저는 되게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5년을 공부했어도 아직까지 다이어트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많고 워낙 이 주제가 복잡하기도 해요. 어쨌든 어떤 객관적 관점에서 근거를 항상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주장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전달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결과로 보답해야죠.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